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어제 0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부담감이 컸던 탓에 오늘은 소폭 밀렸는데요. 장 초반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751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어제 비교적 강하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500선 위에서 장이 맞춰졌습니다. 자, 주식 고스톱의 알트론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여유투자의 전도사시죠. 거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갔는데 조금 쉬어가는 게 오히려 장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네. 오늘도 샀어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일단 외국인들의 좀 수급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주체들이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계속 그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계속 매도에 대해서 연이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1,600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만큼 많이 그 정고점을 뚫어 있는 상황에서, 돌파된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있는 지수에 남아있는 지금 가격들, 주가들이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지금 심리가 고스란히 지금 시장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산다면 지금 이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텐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무려 오늘 같은 경우는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다만 좀 투신 쪽에서는 항상 늘 그래 왔듯이 연중 신고가를 찍었다든지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싶으면 환매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투신 같은 경우에는 4,2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매물벽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 즉 또 다른 매수 주체들이, 세력들이 현재 있는 그 쌓여있는 매물들을 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 그래서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이러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지금에 있는 그 강도가, 앞으로 그 지수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소위 멍청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심리적으로 어차피 다 이기려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만큼 어차피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급적인 흐름들은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7월 8일 목요일 이후에 약 2조 원이 넘는 코스피 시장에 계속 그 순매수를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세 역시도 지금 살아나주면서 보이지 않게 기관들 역시도 바스켓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신권 입장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반적으로, 또 심지어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기금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408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연기금은 여전히 지금 탄알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까지 약 9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흐름이 썩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러한 분위기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잠깐의 조정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향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요.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기회를 잡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상님, 네네. 자,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것이 맞는 건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당부를 드렸다시피 시장이 살려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금융주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시장의 터닝 포인트는 항상 은행주들이 먼저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상승기에 대한 신호탄은 반드시 이제 증권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들의 흐름이 시장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정금증권이라든지 뭐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맛을 정말 얼마 만에 상한가를 맛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라는 기록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기염을 토해냈거든요. 일단 그런 배경들로 봤을 때 그 전반적인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은요. 오늘 역시도 강했습니다. 증권주들이 나름대로 어제 좀 많이 올랐다고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이거 단기적으로 좀 단타성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충분히 다 소화가 됐었고, 뭐,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격대 역시도 비싸지 않다라는 지금 수급 심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 역시도 82만원대, 83만원 어제 터치를 했었는데, 82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에, 인텔의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죠. 사상 최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제 이와 맞물려서 계속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도 여전히 100만 원은 언젠가는 넘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일의 시장이라든지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바로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어제 최고점이 1764.81포인트를 찍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게, 그래도 일단 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봉을 떠나서, 색깔을 떠나서, 차트의 색깔을 떠나서 일단 밀리지 않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764포인트였고요. 저점이 1754포인트였는데, 1750포인트 위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봉만 보더라도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끌고 와서 박스권이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었고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터치를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고요. 기존에 있었던 가격대들이 기존에 좀 왔다가 다시 지금 시세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물에 대한 세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지금 다른 투자 주체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체들은 이를 기회 삼아서 저점 매수액 또 기회를 지금 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걸 떠나서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기관들이 많이 샀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어닝 시즌이 돌입하면서 시장이 살아난 결과 그런 부분 봤을 때 실적이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몰려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서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최근에 또 자동차주들이 많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다시 환매 물량이 계속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트를 비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업종이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스멀스멀 계속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지금 시장의 지수는 살아났는데 주가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를 또 기회로 삼아서 자동차주라든지 또 자동차주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부품주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오히려 다음 주까지 포트에 조금씩 늘려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들 마시고요.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셔야 됩니다. 순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주들도 가끔씩 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포트에 뭐 10%에서 20% 정도의 시세가 꺾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담아 보시면서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는요. 삼성물산 이것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생에너지 사업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또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상님, 네. 오늘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예. 무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무학은 종합 주류업체고 또 거상님이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을 하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오는 20일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장 3%, 거의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나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무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네. 거상님, 네. 제가 마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마산 사람들은 좋은데이라는 술을 먹던데요. 소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무학에서 만드는 대표 소주다, 대표 주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좋은데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로요. 그 소주가 하나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게 뭘로 유명했냐면 초저 도수, 즉 이제 도수가 정말 약한, 전국에서 가장 약한 그 도수로 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뭐 여성분들한테도 그렇고 나름대로 좀 술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좀 세지 않은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무학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무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말씀해 주셨던 뭐 좋은데이도 그렇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쪽, 울산 쪽, 우리나라 이제 지도로 봤을 때 동남권 쪽에서 대표적인 이제 주류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으뜸의 이제 물론 소주는요, 물론 그 좋은데이는 아니고요. 좋은데이는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화이트 소주로 많이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학이라는 기업을 찾게 된 점은요, 계기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치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코너 역시도 뭐 삼위각기를 비롯해서 뭐 동원 FMB도 그랬었고요. 뭐 삼형전자도 그랬었고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정말 좋게 잘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무학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빨리 시세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도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부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무학이라는 기업부터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무학을 여러분들께 가치주로서 계속 소개를 드리는지,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뭐, 소주만 또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뭐, 관련된 뭐, 스파클링 와인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막걸리 열풍이 있긴 하는데, 복분자와 같이, 복분자 엑기스와 함께 이제 막걸리를 혼합한, 이제 뭐, 웰빙 이제 그 웰빙 막걸리 해오름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또 출시를 해서 또 인기가 좀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발효주 야생국화를 발효시켜서 만든 주류 그 가을국화라는 또 제품도 출시를 했고요. 뭐 이런 종목들 단순히 소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제 또 다양한 주류 쪽에서 조금씩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학을 그렇다면 제가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자,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또 막걸리 딱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국순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막걸리가 최근에 또 열풍이라는데 국순당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부각이 된다고 단순히 뭐 국순당, 이미 많이 오버슈팅이 지금 나와 있는 기업이고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보게 된 부분은요, 물론 직접적인 경쟁업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같은 주류 업계에 놓여 있는 국순당과의 주가를 비교를 함으로써 기업의 그 상대적인 비교 가치를 통해서 제가 무학의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좀 찾아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표를 보시게 되면 국순당의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2,900억에서 3,000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무학은 액면가가 200원짜리고 국순당은 뭐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총액을 좀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무학은 1,200억에서 1,300억 수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최근에 올라가서 약 1,37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순당에 비해서는 턱없이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시가총액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순당은 한 해 동안에 54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무학은 2배 이상의 1,35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얼마나 또 알진 또 장사를 했는지 영업이익을 보시면 될 텐데요. 국순당은 43억 원, 그리고 무학은 276억 원의 또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순이익은 뭐 어차피 항상 등락이 있기 마련이라서 뭐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인데 순이익만 보더라도 상당하죠. 무학이 454억 원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비교만 하시더라도 국순당보다 훨씬 더 실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그럴까? 지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동안에 227억 원 정도의 그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좀 성장을 했죠. 네, 작년도보다 반 이상 정도, 반 정도를 벌써 1분기 동안에 달성을 한 부분이니까요. 무학 같은 경우에는 358억 원 정도, 거의 뭐 작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뭐 33억 원, 78억 원, 순이익은 26억 원, 71억 원을 각각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2분기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 업계들은 지금 콧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요. 무학 역시도 지금 2분기 실적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곧 이제 뭐 발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뭐 2분기를 떠나서 점차 뭐 소주 시장도 그렇고 다른 주류 쪽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작년도 이상의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또 아까 그 차트를 잠깐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순자산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자산만 보시면 국순당은 1,446억 원, 그리고 무학은 1,7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를 좀 비교를 할 때 PBR을 주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열심히 누적해온 자산 가치를 봤을 때의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순당은 1.81배 정도고요. 무학은 1배 수준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가 지금 당장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0.6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배 미만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또 많이들 보시죠. PER만 보시더라도 국순당이 얼마나 좀 오버슈팅이 담겨 있는지, 즉 막걸리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항상 주가라는 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항상 담겨있는,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게 바로 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순당이 막걸리가 점차 매출이 늘어났네, 마네, 새로운 정부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막걸리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네, 마네 하면서 그 국순당의 없지 않아 좀 많이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무학은 2.63배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죠. 네, 진로라든지 아니면 네, 하이트 맥주만 보더라도,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PER이 14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순당이 33 이상이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과대평가가 됐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무학은 여전히 소외를 너무 많이 받아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은요, 바로 이 국순당과, 물론 이 국순당 한 기업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없지 않아, 조금 좀 제가 무리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런 가장 가까운 경쟁업체의 주가를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입니다. 단순히 다른 주류를 떠나서 소주 시장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06년도부터 꾸준히, 2006년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7.2%였거든요. 7.2%의 시장 점유에서 점차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6%, 물론 많은 성장은 아니더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약 9.2%에 달하는, 거의 한 1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정보를 좀 받았습니다. 입수를 했고요. 단순히 소주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막걸리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주류를 하고 있을 때, 무학이라는 지금 그렇다고 좀 브랜드가 없는 주류를 다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나름대로 진로의 참이슬처럼 나름대로 좀 내로라 하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 주류 업체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사항은 시장 점유율 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요, 지분 분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주식 지분 분포를 좀 보시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예전부터도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가치주들의 가장 귀한 척도는 바로 대주주의 지분 분포율을 좀 보시면 합니다. 그만큼 최대 주주가, 심지어 대표자가 우리 회사에,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많다라는 거, 자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다. 무엇보다 가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내 주식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현저히 지금 역시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무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최재호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지분이 48.94%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아내 되는 분께서 약간 한 1%가 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의 자사주만 보시면 약 5% 정도의 자사주가 지금 담겨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학의 경영권으로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요, 약 한 55%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됩니다. 54%에서요. 자, 이제 무엇보다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이 좀 관건인데, 또 한국밸류자산운용사라는 데에서 약 8.37%에 달하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에 달하는 지분인데요. 한국밸류자산운용이 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자, 참고로 미국의 해외에서 가치 투자로 유명한 또 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바로 피델리티라는 업체가 정말 유명합니다. 네, 최소한 10년짜리, 5년짜리 이상의 펀드는 기본이고요. 네, 들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물론 피터 린치, 유명한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린치도 바로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의 또 펀드 매니저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었죠. 그건 가치 투자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피델리티가 있다면 해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로 한국밸류 자산 운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보이지 않게 좀 광고가 홍보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한국밸류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최소한 뭐 단기적인 그런 핸들링이 아니라 적게는 뭐 1, 2년 많게는 뭐 10년짜리 펀드도 지금 계속 뭐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종목들, 지금의 삼성전자를 담는 게 아니라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서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그들의 포트에 바로 무학이 담겨 있다라는 점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약 10%에 달하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역시도 뭐 주가가 좀씩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하다 아니면 지금 뭐 팔절이가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된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무학이라는 종목을 왜 또 가지고 왔는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회사와의 또 시너지 효과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무학 스틸이라든지 그리고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 샘물이라는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류라는 거 물이 빠질 수가 없겠죠. 다른 데서 굳이 들어오고 정말 좀 비위생적이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회사로 지리산에서 약 314m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리산 지하 안반에서 직접 끌어올리는 청정수를 가지고 뭐 소주라든지 다른 주류 쪽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학의 매출이 늘게 되면요. 똑같이 자회사의 이 물 매출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앞으로 자회사 역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약 14억 원 정도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일단 자회사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 효과 모회사의 지주회사의 앞으로 향후에 뭐 생산 활동이라든지 영업 활동이라든지 열심히 뒤에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 상당한 지금 이점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무학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 무학을 최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류 대표 업체죠. 국승당과 또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받아온 가치주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종목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긴 합니다. 어제 오늘에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자 거상님. 네네.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거상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4,67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현재 한 10%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자리인가요? 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 동향입니다. 무학의 주가 동향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겠죠. 하지만 주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리게 되면 정말 지루하게 그동안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시세가 시작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종목의 앞으로의 목표 주가는요. 6,000원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000원은 이제 최소한 중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에 한해서고요. 앞으로 연말까지도 봤을 때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향후에 뭐 이제 거래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정지 없이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기관들의 펀드도 열려 있고요. 외국인들의 눈 역시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학이라는 종목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시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5,000원대 초반대에서는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굳이 뭐 무리하셔서 잡으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 정말 없어도 되는 자금이라면 10%에서 20% 이상의 좀 비중을 무학에 담아 보신다면 연말까지를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동원 FMB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5,200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5,100원대에서 200원대, 심지어 너무 올라갔다.
그렇다면 좀 기다리시면서 5,300원대 미만까지도 평균적인 매수가는 5,200원대 라인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치주 소개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예.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거상님과 함께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무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모든 주류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샘물의 청정 안반수를 활용하고 있는 오늘의 강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무학, 2번 독학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거상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살펴봤더니요. 오늘까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동원 F&B부터 보겠습니다. 거상님 하면 동원 F&B가 먼저 떠오르죠. 중장기 투자 전략 가져가신다는 말씀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거상님, 네네. 수익이 한 26%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떨까요? 앞으로도 아직은 좀 저는 배고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 적정 주가는 6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지루했다라는 좀 말씀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흐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수 역시도 잠깐 지루하다가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죠. 동원 F&B 최근에 또 그 음식료 업종들이 흐름들이 정말 괜찮거든요.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 동원 F&B 역시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고 열심히 올해 역시도 지금 매출을 올리면서 자산까지도 늘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고 있는 적정 주가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제자리에 있다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거 봤을 때 동원 F&B는 여전히 6만 원대가 넘어간 다음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도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확실한 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역시도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잡아갔죠. 그 이후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간만에 시세 분출이 뭐 거래는 늘지는 않았지만 좀 기다란 좀 주가에 대한 등락이 좀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고점을 보시게 되면요. 56,000원대까지 찍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연중 신고가가 바로 56,700원입니다. 6월 18일 날 이제 기록을 했던 게 지금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여전히 지금 이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매수가가 43,300원에 지금 잡혀 있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62,000원 그리고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 26.3%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삼형전자도 보겠습니다. 역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2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형전자 역시 계속해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들어서 뭐 LED라든지 LCD TV 관련돼서 지금 너무 많은 수요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지금 뭐 시장이 활황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삼형전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 콘덴서를 만들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기관들이 지금 처음에 이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기관 쪽에서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소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최소한 14,000원대까지는 좀 터치를 해야 이 종목이 그나마 그동안 과거 동안에 쌓아왔던 가치는 좀 어느 정도 무난히 달성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주가는 미래가 또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적인 앞으로의 성장 가치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 종목은 14,000원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오늘 연중 신고가를 또 찍었네요. 13,400원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기술적으로 꾸준한 또 다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지금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900원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계속 11,000원 밑에서부터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하이리치 회원님들도 그렇고 좀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보유를 여전히 하고 있고, 보유 기간은 19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동원 FMB는 참고로 81일 동안에 들고 있었는데요. 예. 참고로 장기적인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연말이라고 말씀드린 게 과장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여유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기업이라면,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의미 있는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최근에서는 가장 지금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동원 FMB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 바로 이어서 호텔신라도 보겠습니다. 역시 수익이 굉장하네요. 네, 예. 호텔신라도 다시 오늘 또 연중신고가를 찍었네요. 일단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연중신고가를 많이 찍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출이 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포도밭에서도 환상적인 와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꺼림칙하지만 여전히 이 기업들이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역시도 지금 매수가가 22,650원으로 잡았고요. 지금 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지금 벌써 수익률이 19.2% 정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신고가를 또 찍은 만큼 이 종목의 랠리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28,000원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3만 원까지도 무난히 좀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장이 살아나면서 거상님들이 공략하셨던 그런 가치주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학이 있었고요. 다우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수익률 정도만 간단히 좀 짚어주세요. 네, 무학은 뭐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서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수익률은 약 12.2%입니다. 그래놓고서 무슨 추천이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런 가치주들은 지금 이 정도의 10%에서 뭐 8% 이 정도의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학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0%에서 최소한 40%에서 맥시멈으로 심지어 60%, 70% 이상의 주가 상승까지도 저는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역시도 거상클럽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가는 4,670원이고요. 지금 목표가는 1차적으로 5,920원이 잡혀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움직임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조금씩 뭐 매집에 대한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격의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내년에 대한 IFRS를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충분히 또 다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3% 정도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 거상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거상님 다시 한번 모시고 현재까지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도 또 거상님의 말씀 귀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일지테크예. 일지테크요. 예. 그거 매수한 제가 예. 좀 한두 달 됐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막 그때 조정받으면서 쭉 떨어져가지고요. 예. 1530까지 떨어질 때야. 이
1,58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시청자님께서 그래가지고-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대세요? 2,290원이 2,29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30% 돼요. 2,29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가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일단 잘 견디셨거든요. 근데 밑에서 물을 예.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타겠다. 예, 물타기 그게 함부로 하는 거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많은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일단은 잘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이 매수가 회복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점이겠죠. 예, 그때 제가 이거 매수할 때는 예. 좀 뭐 자동차 부품 조락하니까 좀 길게 들고 갈까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너무 막 겁먹었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또 1위 업종들이 있잖아요. 왜 일지테크를 공략을 하셨어요? 아, 이게 일지테크가 지금 대구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대구 경산인가 거기 있거든요. 예. 이쪽 조금 아는 회사라 가지고 그래갖고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지겨운 거 있지. 근데 예. 제가 생각에는 한 연말이나 뭐 내년계까지라도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수익이 날라는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안 좋으면 뭐 매도를 하락하든지 좀 그런 게 알고 싶거든요. 길게 예. 가져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네. 거상님과 함께 잘 들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긁어서 잘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한번 고맙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상님. 네네. 예,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이신데요. 네.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인지부터 좀 봐주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는데 일지테크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지수가 출렁였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좀 제가 봤을 때 좀 처음 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요. 일단 비중이 지금 30% 정도 담겨 있다고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0% 비중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자동차 차체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프레스를 찍어내서 그 차체를 만들어내는 부품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살려면 어차피 증권주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의 시장,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잠깐 눌림목에 있긴 하지만 기관들의 잠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고요. 다시 물량이 받아가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지금 서머랠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뭐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뭐 아니면 브레이크 종목들 아니면 그 타이어 종목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또 수요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데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만 보시더라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정도 선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노란 선상에서. 하지만 지금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상향세를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보시게 되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여전히 상승세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중 최고가가 4월 27일 날 찍은 2,655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0원. 거의 지금 매수가까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0% 비중이라면 여유자금이라면 연말까지는 일단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여전히 가면서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지 못한다면 함께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일지테크는 더 들고 가시고요. 참고로 국내 뭐 신차 효과라든지 뭐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점차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가 넓혀가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매출이 증대가 여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안 좋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해 가시면서 모니터링을 유지하시면서 일단은 뭐 좀 여유 있게 너무 하루하루 보시면 힘드시니까 연말까지 보신다면 그렇게 뭐 겁내시지 마시고 일단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좀 안심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지테크 살펴봤습니다. 자, 거상님. 네네. 예전에는요, 손실난 기업들 상담해달라는 문의가 참 많았었는데요. 장이 살아나면서 차익 실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삼성 SDI를 진단받아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매수하신 분은 8999님이시고요. 147,500원에
95%를 갖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정고점 부근인데 이익 실현 혹은 더 가도 됩니까?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더 가져가서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포르투갈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다 불식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들이 벼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지금 등락이 있다가 우리 지수 역시도 폭발을 한번 하면서 그동안 지루했던 박스권이 탈피가 된 상황이라서 이런 삼성 SDI 같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대장격이죠. 지금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금 연중 신고가를 찍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대장격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뒷배경 역시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실적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는 걸 누누이 많이 워낙 증권사 레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무엇보다 제가 왜 보유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기관들이 만들어낸 지금 갭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게요. 차트를 보시면서 드릴 텐데요. 이렇게 갭이 만들어지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래가 손바뀜이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을 걷어가면서 지금 시세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날려고 들어온 물량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만든 일단 연중 신고가는 하나의 또 다른 또 매수 주체들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연중 신고가가 찍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성장성까지 받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물량이 다만 95%라서 좀 심적인 부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만 지금 최소한 지금 수익률이 40%에서 30% 이상의 일단 국면에 들어온다면 한 50% 정도 비중만 좀 담으시고 나머지 45%는 좀 차익, 일단은 확실한 수익부터 좀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좀 종목도 좀 보시고 아니면 이제 50%를 가지고 좀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 가시면서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7344님께서 보내주신 오스템 종목을 보겠습니다. 1790원에 30%를 갖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봐주세요. 네, 오스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라면 굳이 지금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선이 일단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주었고요.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크게 낙폭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수가가 179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잠깐 밀리고 있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간중간에 기관들 역시 계속 담고 있거든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기관들이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담고 있는 종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스템이. 여전히 담아왔고 매집을 약 1,700원에서 1,600원, 1,650원대에서 충분히 지금 매집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세를 내려고 굳이 그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의 중간의 시세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일단 30%라고 제가 이제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냥 여유 있게 30% 묻어 놓으시고요. 그대로 일단 연중 신고가 1,895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상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주류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샘물의 청정 안반수를 활용하고 있는 오늘의 강의 기업입니다.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무학, 2번 독학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